외상으로 인한 비문증으로 인해서 눈에 출혈이 있고 외상을 입게 되면 일단 뼈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안아골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각막에 혼탁이 올 수 있고 또 수정체가 혼탁되면서 백내장이 올 수 있고 또 유리체 혼탁이 되면서 유리체 출혈이 넘쳐날 수가 있고 또 망막 부위가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또 박리되거나 또 황반부, 망막 중심 부위 황반부가 손상이 되면서 시력장애 또 황반 변성으로 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과도하게 눈을 쓰는 거 한쪽 눈을 다쳤는데 평상시처럼 과도하게 눈을 쓰는 걸 피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을 키우는 건데 면역의 핵심은 잠을 자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잠자는 걸 늘리고 두 번째 면역의 두 번째는 따뜻한 물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따뜻할 때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고 따뜻할 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혈액 내에 NK세포, 백혈구 그것이 치료하는 효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잘 때 이루어지고 면역 기능이 좋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프다고 잠 못 자고 그러면 면역 기능이 갈수록 떨어져서 스스로 치료하는 시간. 우리는 낮에 병원 가서 약국 가서 약 먹는다고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타고날 때 스스로 회복력, 재생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의 동물들이나 꽃이나 상처 입으면 약국 병원이 가서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낫게 하는 재생 능력, 스스로 곰 같은 경우 뭐 겨울잠을 푹 자고 나면 몸 안 먹어도 잠자는 동안에 안 먹어도 쌓아놓은 거 다 쓰고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하듯이 다 이 우리 생명체는 스스로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런 것이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면역을 돋궈줘야 되는데 잠 푹 자는 거, 따뜻한 물 먹는 거, 또 아프면 아픈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아픈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아프면 잘 먹어야 된다고 해서 막 아프니까 뭐 어디 가서 삼계탕 먹어야지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게 뭐가 있나 아픈데 내가 막 시신경염이 생겼는데 막 보약을 좀 먹어야 되나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홍삼 먹고 꿀 먹고 막 녹용 먹고 막 뭐 몸에 좋은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은 우리 몸의 60조의 세포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 산소는 음식을 통해서 산소 먹지 않습니다. 코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산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우주의 생명 에너지, 천기, 하늘의 에너지를 산소와 함께 우주의 에너지를 우리가 식물 인간이 되면 우주 에너지를 못 받아들이고 산소만 흡입하게 됩니다.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산소 흡입기로 그 생명이 심장만 뛰지 생명 에너지가 생기질 않습니다. 우주의 자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그 아플수록 자연과 가까이 하는 거, 막 자연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하고 막 붙어가지고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하늘도 자주 보고 일상생활에서 하늘 구름 한번 못 봤던 하늘 쳐다보는 시간이 적었다면 아프게 되면 하늘을 자주 보고 하늘에서 에너지 받들 기를 받는다. 사람은 천지인의 존재입니다. 삼재라고 합니다. 삼재. 천지인이 조화로울 때 사람이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분리가 될 때, 격리가 될 때 천기와 지기. 지기는 우리가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땅을 통해서 얻습니다. 영양분. 피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 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그대로 마음 그대로 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와 영양분을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는데 그 산소는 산소뿐만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우리가 마시는. 그래서 코가 입보다 위에 있습니다. 영양분은 단절돼도 죽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호흡이 단절되면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충분한 호흡.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법을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복식 호흡, 그다음에
요가도 호흡법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뇌호흡. 저도 요즘에 뇌호흡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뇌호흡. 사람은 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 기초대사량 쓰듯이 생명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만 쓰게 됩니다. 아무것도 내가 의지가 안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동차 만들어듯이 딱 만들어져고 딱 태어나서 응아 하고 나면 호흡과 함께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타고난 그대로 내가 유전자에 세팅된 그대로 유전자에 이런 질환이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대로 질환을 앓을 거고 뭐 유전자에 이런 성격이 있다 그러면 성격대로 살 거고 내가 뭐 덤벙덤벙 된다 그러면 유전자에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덤벙덤벙 되고 그런데 후성 유전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대로 선천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후성 유전학은 사람이 의식하는 대로 사람은 살아간다. 유전자대로 사는 게 아니다. 저 사람 어릴 때 형편없었는데 저 사람 어릴 때 막 비실비실하고 맨날 멍청하고 학교 공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저 사람이 그냥 오히려 더 막 빵빵하고 막 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막 출세하고 막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어떤 깨달음을 어떤 각성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자를 타고났습니다. XXXY 해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너는 당뇨병이 잘 생겨. 너는 고혈압 체질이야. 부모님이 그러니까 너는 뭐 이래 선천적이야. 뭐 루게릭병이 잘 생겨. 뭐 베제트병이 잘 생겨. 뭐 이렇게 그래도 자기가 의식적으로 나는 충분히 잠을 자고 따뜻한 물을 자주 먹고 건강의 핵심인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를 잘 할 거야. 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나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의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소소한 목적을 갖습니다. 그냥 유튜브 할 거야. 남들 하니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다.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 대해서 봉사할 거 가장 큰 거. 제가 책을 한 5권 썼지만 책보다 유튜브가 훨씬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일 생각하고 매일 깨닫고 매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우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내가 오늘 이만큼 우물이 있습니다. 오늘 다 퍼졌습니다. 그럼 메말라야 되는데 또 물이 생깁니다. 어저께 이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다 전달했습니다. 또 새로운 우물이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우물을 나만 알 거야, 나만 가져갈 거야, 비방이야, 나만 알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썩어 들어갑니다. 물이라는 건 흐르지 않으면 썩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망각이라는 걸로 다 잊혀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물이 증발돼 버리듯이 얘가 그대로 있지도 않습니다. 햇볕이 쬐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너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인류에 봉사하고 내 자신이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봉사하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끔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나만을 위해서 할 거야. 나 이거 직장을 위해서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가 조금입니다. 또 에너지가 조금이면 조금 하면 지칩니다. 입 아파, 목 아파. 그런데 인류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위해서 나의 미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봉사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또 누군가가 지구편 저편에서 이집트 사람이건 뭐 몽고 사람이건 뭐 아프리카 사람이건 유튜브는 전 세계인들이 보는 거니까 지금은 안 보더라도 언젠가 내가 얘기한 것들을 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개천절 날 출근해서
유튜브를 찍는 것도 너무나 큰 가치 있는 행동이. 이렇게 생각할 때 지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어떤 의식을 주느냐, 어떤 의미를 두느냐, 어떤 프레임을 쓰느냐, 어떤 걸로 해석을 하느냐. 나는 이 해석이 우리 영어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국어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에 어떤 가치를 주는 것,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자기의 힘의 차이를 가. 조그마한 사람이 있으면 조그마한 아가씨, 이제 힘도 없고 막 비실비실 생겼는데 독립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등치가 있다만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건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드는 것. 정신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의식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행동하는 이유가 확실할 때 힘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치지는 않습니다.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 바라보고 사는 것. 오늘 이 충실하게 한 스텝 한 스텝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스텝이 가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삶. 그냥 오늘 걷기만 할 거야. 그럼 어딜 향해 가는데? 모르겠거든. 네가 결정해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다리에 힘이 있겠어? 비문증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증 치료도 외상으로 인한 비문증, 골절이 되고 근육에 손상이 오고 염증이 오고, 또 염증은 스테로이드제,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 스테로이드제. 그다음에 출혈이 오고 또 어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리체 영양 공급을 위해서 비타민 A, 비타민 C, 또 다시마, 또 비타민 E 설명드렸고, 또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A, D, K,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는 다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 기름기 성분의 영양제. 우리 눈은 건조하고 뻑뻑하면 안 좋기 때문에 기름기 성분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당뇨가 심하거나 혈관 내에 기름기가 많고 설탕이 많은 사람한테, 그러지 않아도 혈액 내에 기름기가 많은데 고지혈증이 많은, 기름기 있는 영양제가 남들한테 좋다고 나도 먹어대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걸 약을 먹을 때, 영양제를 먹을 때 항상 이 생각이 먼저입니다. 약도 되고 독도 된다. 선택을 잘해야 돼. 운동이 좋다고 운동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하게 되면 상처 생기고 골절 생기고, 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집 잡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골절 생기면 운동, 스파링하다 어깨뼈 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한순간에 어깨뼈 골절되는 경우. 그러면 그것은 운동이 좋은 게 아니라 질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가 아니라 뭐가 나한테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홍삼이 좋아. 그러면 어느 정도, 내 몸이 차니까 홍삼이 좋아. 그럼 어느 정도까지만 먹어야 되는데 10년 먹었어요. 그럼 몸이 뜨거운 체질이 됩니다. 이제 내 홍삼 부작용만 나타납니다. 차가운 것이 개선이 되면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이 좋아. 그러면 밥을 배부를 때까지만 먹어야지. 막 배 넘쳐날 때까지 먹어야 되면 밥이 좋은 게 아니라 밥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흑마늘이 좋아. 흑마늘이 좋대요. 막 그래서 막 몸이 차니까 나는 흑마늘이 좋아. 먹어야 되는데 몸이 찬 체질이 이제 좀 보통 체질이 됐습니다. 이제 별로 안 찹니다. 그래도 좋았어. 지금까지 난 먹으니까 뭐 좋거든. 계속 먹으면 염증이 생기고 포도막염이 생기고, 이제는 막 열이 많은 뭐 하면 막 신경도 예민해지고 막 불이 생긴다 몸에서. 옛날에 찼었는데 정도껏 그것을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용. 조화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찼으면, 밥이 어느 정도 찼으면.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80%만 유장을 채우라 그럽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지. 이거 먹으니까 떡볶이 먹고 뭐 먹고. 그만하는 결단하는 힘, 건강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말씀.